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스포츠 문제이기도 하고 마약 문제이기도 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재원 전 야구 선수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성 지인의 신고로 마약 혐의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마약 투약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약 전과가 없는 투여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조금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유명 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그런 점이 고려되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래도 이전에는 마약 범죄로 입건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바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좀 이례적이다. 아마 제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 이상으로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 전에 참 고 이성균 배우가 비극적인 선택으로 참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연일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오재원 전 선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도 이게 굉장한 좀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정말 잘못된 또 일이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 오재원 선수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서 이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지 않는 것도 한번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이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습생 신화에 좀 버금가는 선수라는 것은 좀 이번에 다시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재원 선수는 분당 야타고를 졸업을 했는데 그다음 아마 오재원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를 봐도 야구 명문고 예전에 광주 일고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충안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이 정도 되는 야구 명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학교인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인지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9번 복잡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체 지명 순위를 봤을 때 당해년도 72번 그러니까 한 해에 대략 프로야구 구단에 선발되는 게 현재는 지금 10개 구단입니다만 아마 오재원 선수가 프로에 진출했을 때는 8개 아니면 9개 그러면 한 구단에서 10명 내외의 선수를 지명한다 한다면 전체 당해년도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는 신인 선수가 80명, 많아야 9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72번이 누번째니까요. 절대로 어떤 고위 지명을 그러니까 야 구단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라고는 볼 수는 없고 냉정하게 보면은 턱걸이 지명을 받았다. 그래서 LG에 지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하위 지명도 받지 못해서 신고 선수로 두산 구단에 입단을 했다가 그러니까 말이 신고 선수지 사실 선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수가 아닌 선수가 일단 입단을 해서 훈련이나 이런 연습 게임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제서야 최저 연봉 수준의 정식 선수로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 같은 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 선수가 된다는 것이니까 참 취약한 위치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렇게도 불구하고 정식 선수가 된 이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처럼 하위 지명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평가를 받았다. 오재원 선수는 그렇다 볼 수 있지만은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현실이고 프로야구 이렇게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위 순번으로 지명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각고의 노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빠르면 1년, 길면 2년, 3년, 5년 내에 방출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많은 계약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래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김현수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냥 잘려 나가는 것이
프로스포츠의 현실이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재원 선수는 72번이라는 하위 순번을 받아서 아마 계약금도 뭐 거의 뭐 명목상의 계약금만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전 자리를 확보하고 국가대표까지 선발되고, 또 이른바 이제 프로야구에서 두산 왕조 시대를 이제 일으킨 뭐 주장으로서 특히 일으킨 주역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 국내 스포츠에 머무르는 얘기인 거지만, 뭐 축구로 치면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루어냈던 성과하고도 뭐 비교될 만한 뭐 그 정도로 사실상 프로야구에서는 좀 입지전적인 성과를 보였던 선수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선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어온 선수가 이제 뭐 언제부터 이제 이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명예롭게 은퇴한 후에 이제 이런 마약 범죄로 인해서 무언가 평생 쌓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리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성격 문제, 굉장히 좀 뭐 보기에도 굉장히 좀 예민해 보이는 성격이어서 이제 잠을 이제 평소에 이제 시즌 중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면제 등의 이제 약물에 좀 많이 접근을 하게 됐고, 또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입단 자체가 속된 말로 득보다 선수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단계로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팽팽했던 이제 긴장감이 흐트러지면서 그런 뭐 허망함을 달래는 수단으로 마약을 접근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찌 됐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일이 이제 유명인들이 겪을 때마다, 뭐 이성균 뭐 배우 때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아예 경찰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 진행되어 버려서, 또 지금 최근에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 어떤 내용들이 를 외부로 유출했던 경찰관까지 있었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경찰 수사의 난맥상을 이제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 지 반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모를까, 단 한 번 적발돼서 처벌받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매장당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또 언론들이 신나서 이제 오재원 선수를 때려잡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또 영웅에서 이렇게 뭐 또 죽일 놈으로 매국노로 또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 바라건대 제가 오재원 선수 아무런 친분도 없고 팬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본인이 또 사회인으로서 또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최근에 우리나라에 워낙 비극적인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와 함께 뭐 오재원 선수가 뭐 그럴만했다, 그래도 되는 거냐, 뭐 프로야구의 뭐 어떤 뭐 흥행에 찬물을 끼쳤다, 이런 얘기보다 또 한 번 이번 마약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하면서 이제 뭐 국정원 수사권을 이제 박탈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1차적으로 대공 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국제 정보 조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뭐 수리남 영화 뭐 드라마 수련이남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제 국제적인 범죄의 적발, 탐지, 정보 취득, 이런 것에 국정원들이 좀 나름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정보권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뭐 국내의 어떤 수사권이 담보되지 않은 정보권이라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CIA가 뭐 국내 수사권이 없다 이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항상 FBI의 공조와 협조, 갈등,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좀 불거져서 뭐 9.11 테러와 같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의 어떤 문제들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협소한 영토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국정원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업적들을 인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히 지금 수사권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마약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경찰로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 의문이 들고 있고요. 뭐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도 사실상 박탈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과연 제대로 된 마약 수사 및 대처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 90년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하는 개인들이 관세청에 개인 통관 번호를 부여받아서 여러 뭐 자그마한 물건부터 큰 텔레비전 수상들까지 이른바 해외 직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한류 열풍으로 뭐 좋은 점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뭐 최근에 뭐 돌아다니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 관광 시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뭐 패키지 관광객도 아닌 개인 관광객들, 뭐 젊은 사람들, 가족 단위로 혼자 뭐 예전에 같으면은 뭐 중공인들이 많이 왔었지만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중남미, 동남아, 뭐 서유럽, 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중에는 당연히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려는 사람, 반입하려는 물량들이 따라 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교역, 사람 간의 어떤 교류가 과거 뭐 우리 90년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질적,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또 이게 마약 범죄에 지금 대한민국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정신 나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대마초 및 마약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이게 이제 뭐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약성 약품, 진통제들이 또 전 세계에 유통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이성균 배우의 비극적인 그런 선택에 경찰관의 그 수사 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공수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처분 등이 또 언론, MBC를 포함한 이제 언론에 이제 유출된 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모든 사실상의 뭐 마약을 포함한 이런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의 수사 정보가 도대체 얼마만큼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확인이 가능할까? 이런 뭐 우리가 나르코스나 이런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뭐 저절로 이런 거대해진 마약 조직과 경찰과 같은 이제 국가 권력이 유착되는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검찰도 국정원도 서로 통제와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 내에서의 수사 정보가 제대로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계속 경고등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광범위한 마약 유통의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교생 시절에 이제 마약류인 케타민을 뭐 독일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이제 받았는데, 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환송해서 이제 정식 실형,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이런 사건이 이제 올라올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마약류의 유통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약 합법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완전 실패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가 뭐 의료 목적 등등으로 뭐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가 지금 완전히 뭐 마약으로 도배가 되고 있고,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뭐 마약을 합법화를 추진해왔던 미국의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마약 범죄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당초에 이제 마약 유통을 일부 합법화하면 이제 마약 가격 인하를 이제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마약 범죄가 뭐 줄고 해악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현실은 이제 마약 합법화에 대한 규제, 규모 및 생산 이런 것들을 뭐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관계 당국이 일일이 뭐 몇 그램 이하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관계 당국이 이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이고, 이에 따라 이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제 마약 범죄 조직이 확대되고,
뭐 이로 인한 범죄들은 뭐 더욱 늘어나면서 이제 아예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술을 금지해서 이제 마피아가 전국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급성장한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의 어떤 선택이 그것을 좀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 마약을 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한 비난만 열을 올립니다만은 지금 정말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대한 평가와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도 뭐 최근에 뭐 처벌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 마약 아편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했던 예전 중국, 지금 중공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 반인권적인 조치 등이다, 법치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비교적 정말 그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중에 한 나라이긴 한데요. 어쨌든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이제 무자비할 정도로 일단 처벌과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만이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그 마약 범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았을 때 이제 향후 대한민국 내에서는 마약의 뭐 합법화 무슨 뭐 치료 목적의 우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로 이제 더 안 그래도 절단나는 나라를 더 절단나이라고 생각하고 마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